영감탱이가 아들 손 한 번 못 잡아본 게 불쌍해서 말이야. 새 채 건물 담보로 대출받고 위장부도 내면 돼. 늙은이가 날 의심할 리 없어. 완전히 반했거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 강남의 한 평범해 보이는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024년 늦가을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박선자 여사는 거실 창밖으로 펼쳐진 한강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63세 나이에도 단정한 몸가짐을 유지하는 그녀는 누가 봐도 품격 있는 여인이었죠.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 홀로 아들 하나를 키우며 강남의 건물 세 채를 일군 그녀의 인생은 나름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38배 아들 민준이가 아직도 결혼은커녕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본 것이었죠. 성형외과 원장으로 돈도 잘 벌고 외모도 준수한데 왜 그리 여자복이 없는지. 여러분, 듣기 전 잠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선자 여사가 돌아봤습니다. 민준이가 들어서는데 오늘따라 표정이 밝았습니다. 게다가 혼자가 아니었죠. 어머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민준의 뒤에는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첫눈에도 범상치 않은 미모였죠. 하지만 선자 여사의 시선을 끈 것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베이지색 코트에 진주 목걸이, 그리고 무엇보다 그 차분하고 품위 있는 자세. 일본 체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특유의 정중함이 묻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키바 리에라고 합니다. 살짝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모습이 참 고왔습니다. 일본식 인사법이었죠. 발음도 완벽한 한국어였지만 억양에서 미묘한 일본 느낌이 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준이가 친구분을 데려온 건 처음이네요. 선자 여사가 따뜻하게 맞이하자 리에는 가방에서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을 꺼냈습니다. 변변치 않지만 처음 뵙는데 빈손으로 올 수 없어서요. 교토의 전통 화과자입니다. 아이고, 이런 걸 왜? 교토라면 기온 지역 것인가요? 네, 어머님도 교토를 아시는군요. 선자 여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일본에서 3년간 살았던 추억이 떠올랐죠. 그때 즐겨 먹던 화과자였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선자 여사는 리에라는 여성에게 점점 호감을 느꼈습니다. 34살이라는 나이도 적당했고 도쿄 예술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갤러리를 운영한다는 경력도 훌륭했죠. 무엇보다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예술 이야기, 일본 문화 이야기, 심지어 건물 투자 이야기까지. 리에는 어떤 주제든 품위 있게 받아넘겼습니다. 민준 씨가 제 갤러리 오픈 파티에 오셨다가 2년이 됐어요. 처음엔 그림 한 점 사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작품 설명을 너무 길게 했나 봐요. 죄송하다고 사과하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리에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얼굴이 빨개졌죠. 그날 리에 씨가 설명해준 인상파 화가들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웠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선자 여사는 아들의 표정을 보며 마음속으로 놀랐습니다. 평소 무뚝뚝하기만 하던 아들이 저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본 게 얼마만인지. 게다가 여자 앞에서 저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다니.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권했더니 리에는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선자 여사가 직접 준비한 갈비찜을 먹으며 리에는 연신 감탄했죠. 어머님, 정말 솜씨가 대단하세요. 일본에서도 한식당을 많이 다녀봤지만 이렇게 정성스러운 맛은 처음이에요.
일본 분이 한식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사실 어머니가 한국 분이셔서 어릴 때부터 한식을 자주 먹었어요. 하지만 돌아가신 지 오래되어서 이런 집밥이 그리웠습니다. 리에의 눈가가 살짝 촉촉해지는 것을 본 선자 여사는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인 것도 자신과 비슷한 처지였죠. 식사 후 리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가정의 온기를 느꼈어요. 자주 놀러 오세요. 민준이도 그렇고 저도 외로운 집에 이렇게 좋은 분이 와주시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민준이 리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나서자 선자 여사는 현관까지 배웅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거실 창가에 서서 아파트 주차장을 내려다봤죠. 민준이 조심스럽게 리에의 차 문을 열어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38년 만에 처음 보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자 여사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리에라는 여성이 자꾸 떠올랐죠. 단아한 몸가짐, 교양 있는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을 바라보는 그 따뜻한 눈빛. 혹시 이번에야말로 아들에게 좋은 인연이 온 것일까? 일주일 후 민준이 다시 리에를 데려왔습니다. 이번엔 리에가 직접 만든 도시락을 가져왔죠. 일본식 벤토였는데 그 정성스러운 모양새에 선자 여사는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도시락을 재현해 봤어요. 부족하지만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색나물, 계란말이, 연어구이까지 하나하나 정성이 가득했죠. 선자 여사는 리에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리에 씨, 정말 고마워요. 민준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쁘네요.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리에는 거의 가족처럼 드나들었습니다. 주말이면 셋이서 함께 외식도 하고 때로는 교회로 드라이브도 갔죠. 선자 여사는 리에에게 명품 가방도 선물하고 함께 백화점 쇼핑도 다녔습니다. 마치 딸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었죠. 어느 날 리에가 자신의 갤러리에서 특별 전시회를 연다며 초대했습니다. 일본 현대 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자리였죠. 선자 여사는 민준과 함께 참석했는데 리에가 유창한 일본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작품을 설명하는 모습이 정말 전문가다웠습니다. 참석한 사람들도 모두 리에의 해박한 지식과 우아한 매너에 감탄했죠. 전시회가 끝난 후 민준이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리에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선자 여사는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결혼을 생각할 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구나. 그래, 리에 씨도 같은 마음이니? 네, 저희 서로 마음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요. 선자 여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아, 내가 행복하다면 엄마도 행복해. 리에 씨는 정말 좋은 사람 같구나. 그날 밤 선자 여사는 남편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여보, 우리 민준이가 드디어 결혼할 사람을 만났어요. 정말 좋은 아이예요. 당신도 만났다면 분명 마음에 들어했을 거예요. 창밖에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의 겨울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아들의 행복한 표정, 리에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곧 있을 경사스러운 일들. 선자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리에가 선물한 일본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묘한 것이라고. 60이 넘어서야 이런 기쁨을 맛보게 될 줄이야. 며느리가 될 리에와 함께 일본 여행도 가고 손주들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상상을 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선자 여사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만남 뒤에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곧 그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로부터 2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선자 여사는 거실에서 리에가 가져다 준 일본 화보집을 넘기고 있었죠. 민준이는 병원 응급수술 때문에 급하게 나가고 리에는 2층 서재에서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선자 여사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더 마시려고 주방으로 향했죠. 그때였습니다. 2층에서 리에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평소와는 전혀 다른 톤이었습니다. 일본어였죠. 선자 여사는 젊은 시절 일본에서 3년을 살았던 터라 일본어를 꽤 알아들었습니다. 처음엔 무심코 지나치려 했는데 어떤 단어가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오야지, 바카미타이, 영감탱이, 바보 같다고? 선자 여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싶어 계단 아래에서 귀를 기울였죠. 리에의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웃음기가 섞인 조롱하는 듯한 말투였죠. 그 영감탱이가 아들 손 한 번 못 잡아본 게 불쌍해서 말이야. 완전히 내게 빠졌어. 명품 가방에, 시계에 뭘 그렇게 많이 사주는지. 돈이 썩어나나 봐. 선자 여사의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응, 이미 확인했어. 강남의 건물이 세 채야. 시가로 따지면 200억은 넘을 거야.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결혼하면 공동 명의로 바꾸게 하면 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리에가 다시 말했습니다. 세 채 건물 담보로 대출받고 위장부도 내면 돼. 서류는 이미 준비하고 있어. 그 바보 의사 새끼 병원 일밖에 모르니까 금융 쪽은 완전 무지해. 도장 찍게 하는 건 일도 아니야. 선자 여사는 다리가 후들거려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듣고 있는 게 현실인지 악몽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죠. 늙은이가 날 의심할 리 없어. 완전히 반했거든. 어제도 며느리 될 사람이니까 통장이랑 도장 위치 알아둬야 한다고 직접 보여주더라. 금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려고 해서 내가 말렸어. 너무 빨리 털면 의심받으니까. 리에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자 여사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그래, 오빠들도 준비하고 있지? 결혼식 때 하객으로 와서 분위기 좀 띄워줘야 해. 아, 그리고 엄마 아빠 역할 하는 사람들 연기 좀 제대로 하라고 해. 지난번에 너무 어색했어. 가짜 부모라니. 선자 여사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동안 리에가 데려와 인사시켰던 품이 있는 노부부가 가짜였단 말인가요? 일본 서류는 완벽해. 도쿄 예대 졸업장도 갤러리 운영 서류도 다 진짜처럼 만들었으니까. 그 돈 주고 산 보람이 있네. 아키바 리에라는 이름도 실제 있는 사람 것을 빌린 거야. 본인은 지금 오사카 시골에서 식당이나 하고 있으니까 여기 이름 모르겠지. 전화 통화가 끝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자 여사는 황급히 주방으로 돌아와 아무 일 없었던 듯 차를 준비했죠.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어머님, 차 준비하시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리에가 다시 그 단아하고 정중한 모습으로 내려왔습니다. 아까의 그 독사 같은 목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완벽한 변신이었죠. 아니에요. 거의 다 했어요. 리에 씨도 차 한 잔 하실래요? 선자 여사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리에는 밝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어머님이 타주시는 차는 언제나 맛있어요. 거실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 선자 여사는
리에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여전히 아름답고 우아한 얼굴. 하지만 이제는 그 미소 뒤에 숨은 탐욕과 거짓이 보이는 것 같았죠. 리에 씨, 일본에 있는 가족분들은 안 보고 싶으세요? 선자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리에는 잠시 슬픈 표정을 지어 보였죠. 연기였겠지만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친척들과도 연락 끊은 지 오래고요. 한국이 이제 제 고향 같아요. 그래도 일본에 친구들은 있겠죠? 네, 가끔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음 달에 한 명이 한국에 온다고 해서 만나기로 했어요. 거짓말.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선자 여사는 속으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죠. 민준이 저녁 무렵에 돌아왔습니다. 수술이 잘 끝났다며 피곤하지만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죠. 리에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리에, 오늘 하루 종일 기다렸구나.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님과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그리고 당신이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걸 제가 어떻게 원망하겠어요. 리에가 민준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민준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죠. 그 모습을 보는 선자 여사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한 후 리에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먼저 일어날게요. 내일 갤러리에 중요한 손님이 오셔서요. 그래요. 민준아, 리에 씨 집까지 데려다 드려라. 민준이 리에와 함께 나간 후 선자 여사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화목했던 공간이 갑자기 차갑고 공허하게 느껴졌죠. 휴대폰을 꺼내 조카 지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혜야, 이모다. 내일 시간 있니? 급히 만나야 할 일이 있어.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네, 이모. 무슨 일 있으세요? 내일 오후에 뵐게요. 선자 여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죠.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밤이 깊어갈수록 선자 여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리에의 그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영감탱이, 바보 의사 새끼, 완전히 반했어. 그 순간 민준이 살며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아니다, 들어오렴. 민준이 들어와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무척 진지했죠. 어머니, 저 리에한테 청혼하려고요. 반지도 준비했어요. 선자 여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죠. 그래. 언제 할 생각이니? 다음 달 리에 생일에 하려고요. 어머니도 함께 계셔 주실 거죠? 그럼 당연하지. 민준이 나간 후 선자 여사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8회 동안 한 번도 사랑해 본 적 없는 아들. 그런 아들이 처음으로 사랑에 빠졌는데 그 상대가 사기꾼이라니. 하지만 선자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지켜야 한다고. 그 여자의 정체를 밝혀내야 한다고. 설령 아들이 자신을 원망하더라도 그 지옥 같은 함정에서 구해내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선자 여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하룻밤 사이에 나이가 들어 보였죠. 하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안색이 안 좋으신데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다. 그냥 어제 잠을 설쳤어. 너무 기뻐서 그런가 봐. 정말요? 저도 요즘 너무 행복해서 잠이 안 와요. 리에 만난 게 꿈만 같아요. 아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선자 여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그것이 어머니인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민준이 병원으로 출근한 후 선자 여사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남편 장례식 이후 처음 꺼내 입는 옷이었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비장해 보였습니다.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선자 여사가 조카 지혜를 만난 곳은 서울 종로의 한 전통찻집이었습니다. 구석진 자리를 골라 앉은 선자 여사는 초조하게 시계를 들여다봤죠. 지혜가 들어섰습니다. 30살의 지혜는 외교부에서 일하는 똑똑한 젊은 여성이었죠. 선자 여사의 남동생 딸로 어릴 때부터 유난히 영리했습니다. 이모,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많이 상하신 것 같은데. 지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선자 여사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지혜야,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그리고 절대 놀라지 마. 그리고는 어제 들은 리에의 전화 통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했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이모, 그게 정말이에요? 민준 오빠 여자친구가 사기꾼이라고요? 내가 직접 들었어. 일본어로 했는데 나도 일본어를 아니까 다 알아들었지. 건물 담보로 대출받아서 도망갈 계획까지 세워놨더라. 지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습니다. 민준 오빠한테는 말씀하셨어요? 아니, 못했어. 그 아이가 믿겠니? 난생 처음 사랑에 빠진 아인데. 게다가 증거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선자 여사는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도와줘야 해. 외교부에서 일하니까 일본 쪽 신분 확인 같은 거 할 수 있지 않니?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알아볼게요. 그런데 이모, 이런 경우는 전문가 도움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 네, 제가 아는 분이 한 명 있어요. 전직 형사 출신인데 지금은 사설 탐정 일을 하세요. 강 실장님이라고. 이런 결혼 사기 사건 전문이에요. 선자 여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자존심 상했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죠. 그분을 만나볼 수 있을까? 제가 연락해 볼게요. 아마 내일쯤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선자 여사는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강 실장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강 실장은 단정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사람이었죠. 박선자 여사님이시죠? 지혜 씨한테 대략 들었습니다. 결혼 사기 의심건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 아들이 만나는 여자가. 선자 여사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리에를 만난 경위, 그동안의 일들, 그리고 그 전화 통화까지. 강 실장은 묵묵히 듣다가 수첩을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죠. 일단 그 여자 이름이 아키바 리에라고 했죠? 일본 도쿄 예대 출신이고.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갤러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청담동에 있어요. 리에 갤러리라고. 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신분 세탁을 철저히 하는데 그래도 허점은 있거든요. 특히 한국에서 활동하려면 사업자 등록이나 세금 기록이 있을 테니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2주면 기본적인 건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사님, 한 가지 조언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절대 그 여자한테 눈치채이면 안 됩니다. 이런 사기꾼들은 낌새를 채는 순간 증거인멸하고 도망가거든요. 평소처럼 행동하셔야 해요. 선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본인이 제일 잘 알았죠. 집으로 돌아온 선자 여사는 거실에서 민준과 리에를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웨딩드레스 카탈로그를 보고 있었죠.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친구 만나고 왔어. 너희들 뭐 보고 있니? 리에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가 미리 준비하자고 해서요. 저는 아직 이르다고 했는데 어머님, 리에가 너무 겸손해요. 전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민준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선자 여사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죠. 그래, 천천히 준비해도 돼. 결혼은 인생의 큰일이니까. 그날 저녁 리에가 화장실에 간 사이 민준이 어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리에 부모님 한국에 초청하려고 해요. 정식으로 결혼 허락받으려고요. 그래, 일본에서 오시는 거니? 네, 리에가 연락해뒀대요. 다음 달에 오신대요. 선자 여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짜 부모가 또 올 것이라고. 이번엔 제대로 관찰해야겠다고. 며칠 후 지혜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모, 일본 외교 채널로 확인해 봤는데요. 도쿄예대에 아키바 리에라는 졸업생이 있긴 한데 나이가 안 맞아요. 나이가 안 맞다고? 네, 실제 아키바 리에는 1990년생이 아니라 1988년생이에요. 그리고 현재 일본에 거주 중이고요. 선자 여사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지금 민준이 만나는 여자는 누구란 말인가? 그리고 이모,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청담동 리에 갤러리 사업자 등록을 확인해 봤는데 대표자 이름이 김영미라고 되어 있어요. 김영미? 네, 한국 이름이에요. 제가 더 알아보니까 이 김영미라는 사람, 과거에 결혼 사기 전과가 있어요. 2년 전에 부산에서 한 사업가한테 사기쳐서 고소당했는데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받았대요.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자 여사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강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사님, 급한 정보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지금 만날 수 있으십니까? 1시간 후 같은 호텔 라운지에서 강 실장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이 여자 본명이 김영미 맞습니다. 나이는 33, 전북 익산 출신이고요. 도쿄 예대는커녕 국내 전문대 중퇴자입니다. 선자 여사는 서류를 넘기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거기엔 김영미의 주민등록 사본, 과거 사기 전과 기록, 심지어 성형 전 사진까지 있었죠. 어떻게 이런 자료를 다 구하셨어요? 형사 시절 인맥이 있어서요. 그리고 이것 보세요.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강 실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여러 남자들과 찍은 김영미의 사진이 있었죠. 모두 부유해 보이는 중년 남성들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결혼 사기단입니다. 김영미는 그 중에서도 에이스예요. 일본어, 영어, 중국어까지 유창하게 해서 주로 국제 사기를 담당합니다. 그럼 다른 조직원들도 있다는 거예요? 네, 최소 1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부모 역할, 친구 역할, 심지어 가짜 손님 역할까지 다 있어요. 선자 여사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조직적인 사기라니. 여사님, 이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아직은. 제 아들이 믿을 만한 증거가 더 필요해요. 그리고 선자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그 여자를 만나보고 싶어요. 대체 얼마나 대단한 여자길래 우리 아들을 이렇게 홀렸는지. 강 실장이 걱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60년 넘게 살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어봤어요. 그 정도 여자쯤이야. 선자 여사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죠. 하지만 이 전쟁에서 질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의 인생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12월의 어느 주말, 선자 여사의 집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리에가 말했던 일본의 부모님이었죠.
공항에서 바로 온 듯 큰 여행 가방을 끌고 온 노부부는 겉보기엔 정말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키바 다케시입니다. 저는 아내 유코입니다. 딸이 신세를 많이 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두 사람은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세련된 매너를 갖추고 있었죠. 하지만 선자 여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짜라는 것을. 어서 오세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리에 씨가 훌륭한 분들이라고 많이 자랑했어요. 거실에 모여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 선자 여사는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가짜 아버지라는 다케시는 말수가 적었고 주로 유코가 대화를 이끌었죠. 리에가 민준 씨를 만난 후로 정말 행복해해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나다니 저희도 기쁩니다. 그런데 따님이 한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다고 했죠? 선자 여사가 은근히 떠보자 유코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한 3년 정도 됐을 거예요. 리에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정확히는 3년 반이에요. 제가 2021년 봄에 왔으니까요. 미묘한 엇박자. 선자 여사는 마음속으로 냉소했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유지했죠. 민준이 열심히 통역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아버님께서 도쿄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다케시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작은 회사입니다. 주로 한일 간 무역을 하고 있죠. 어떤 품목을 주로 다루시나요? 순간 다케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유코가 다시 대신 대답했죠. 전자제품이나 화장품 같은 것들이에요. 요즘은 한국 화장품이 일본에서 인기가 많아서요. 강 실장이 준 자료에 의하면 이 가짜 부부는 실제로는 대전에 사는 연극배우 출신들이었습니다. 소극장에서 활동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런 사기 연극에 가담하게 된 것이죠. 저녁 식사 시간 선자 여사는 일본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일부러 젓가락 사용법이나 일본 식사 예절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죠. 와, 어머님이 일본 요리도 하시는군요. 리에가 감탄했지만 정작 가짜 부모들은 어색해했습니다. 특히 다케시는 젓가락질이 서툴렀고 일본인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이타다키마스 같은 인사도 타이밍이 늦었죠. 어머님, 일본에 사신 적이 있으세요? 유코가 물었습니다. 선자 여사는 담담히 대답했죠. 네, 남편 일 때문에 오사카에서 3년 정도 살았어요. 그때 일본 문화를 많이 배웠죠. 리에와 가짜 부모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오사카? 진짜 아키바 리에가 살고 있다는 바로 그곳이었죠. 오사카의 어느 지역에 사셨어요? 기타하마 쪽이었어요. 요도야바시 다리 근처. 아, 그쪽이면 비즈니스 지역이죠. 좋은 곳에 사셨네요. 리에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선자 여사는 그녀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민준이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 리에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민준이 준비한 반지 상자를 꺼내 리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리에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그것도 연기였겠죠. 민준 씨, 리에, 나와 결혼해 주겠어요? 가짜 부모들이 감동한 표정으로 박수를 쳤고 리에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연극이었죠. 선자 여사도 박수를 치며 축하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가짜 부모들이 호텔로 돌아간 후 선자 여사는 강 실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어제 그 사람들 확실합니다. 제스처나 말투에서 계속 실수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데요. 여사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뭔가요?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김영미가 노리는 게 재산이니까 일부러 더 큰 미끼를 보여주는 거죠. 선자 여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떻게요? 예를 들어 금고 비밀번호를 살짝 노출시킨다거나 중요 서류 위치를 알려준다거나 그들이 행동을 개시하면 현장을 잡는 겁니다. 위험한 제안이었지만 선자 여사는 끝장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좋아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뭡니까? 진짜 아키바 리에를 찾아야 해요. 지혜가 일본에 있다고 했는데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해요. 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일본 쪽 인맥을 동원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며칠 후 리에가 선자 여사를 찾아왔습니다. 민주는 병원에 있을 시간이었죠. 어머니, 결혼 준비 때문에 의논 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그래, 뭔데? 혹시 민준 씨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결혼하면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해서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구나. 선자 여사는 속으로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병원이랑 제 건물 일부가 있지. 정확한 건 서류를 봐야 하는데. 아, 그럼 나중에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일본에도 재산이 좀 있어서 결혼 후에 어떻게 합칠지 계획을 세우려고요. 거짓말. 선자 여사는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음에 민준이랑 같이 와. 금고에 있는 서류들 다 보여줄게. 리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미끼를 문 것이죠. 그날 저녁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 찾았어요. 진짜 아키바 리에 씨 연락처요. 정말? 네, 오사카에서 작은 일본 요리점을 운영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모, 이상한 게 있어요. 이분이 최근에 신분 도용 신고를 했대요. 누군가 자기 이름으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김영민은 실제 존재하는 아키바 리에의 신분을 도용한 것이었죠. 지혜야, 그분 연락처 줘. 내가 직접 연락해 볼게. 이모, 위험할 수 있어요. 괜찮아. 이제 거의 다 왔어. 전화를 끄는 선자 여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때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죠. 어머니, 리에 부모님이 정말 좋은 분들이시죠? 저희 결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기뻐요. 선자 여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네 어머니. 엄마가 뭘 해도 날 믿어줄 수 있겠니? 민준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저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어머니도 계시고 리에도 있고. 선자 여사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곧 폭풍이 몰아칠 것을 알면서도 지금 이 순간만은 아들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었죠. 하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5년 설날 전날이었습니다. 선자 여사의 집은 명절 준비로 분주했죠. 하지만 겉모습과 달리 집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결전의 날이었으니까요. 아침 일찍 강 실장이 선자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사님, 준비 다 되셨습니까? 네, 경찰 쪽도 준비됐나요? 네, 사복 형사들이 아파트 주변에 대기 중입니다. 신호만 주시면 바로 들어갑니다. 선자 여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 민준이 정식으로 청혼하는 자리, 그리고 김영미가 체포될 자리이기도 했죠. 점심 무렵 리에가 도착했습니다. 오늘따라 더욱 화려하게 차려입은 그녀는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 음식 준비하시느라 힘드셨죠? 아니에요. 리에 씨도 고생했어요. 가짜.
아니, 부모님은 안 오시나요? 리에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호텔에 계세요. 저녁에 오신대요. 거실에는 이미 민준이 준비한 꽃다발과 샴페인이 놓여 있었습니다. 선자 여사는 차를 내오며 리에를 유심히 관찰했죠. 평소보다 들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오늘 큰 건을 성사시킬 거라 생각하는 모양이었죠. 리에 씨, 혹시 일본 가족들한테는 결혼 얘기 다 했어요? 네, 물론이죠. 다들 축하한대요. 특히 오빠가 정말 기뻐했어요. 오빠, 아마 전화로 사기 계획을 짜던 그 조직원이겠죠. 선자 여사는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오후 3시 민준이 병원에서 일찍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그의 표정은 긴장되면서도 행복해 보였죠. 리에, 준비됐어? 네, 그런데 무슨 준비요? 민준이 리에의 손을 잡고 거실 중앙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한 무릎을 꿇었죠. 아키바 리에 씨, 당신과 정식으로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와 평생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반지 상자를 여는 순간 리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3캐럿 다이아몬드 반지였죠. 민준 씨,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죠. 김영미 씨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리에, 아니 김영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단아하고 우아했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며 독사 같은 본 모습이 드러났죠. 뭐야 이게, 누가 불렀어? 당신이야? 김영미가 선자 여사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증오와 분노가 가득했죠. 그래, 나야. 내 아들한테 손 떼려고 한 죗값을 치러야지. 이 늙은 년이. 김영미가 욕설을 퍼부으며 발버둥 쳤지만 경찰들은 이미 그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주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민준아, 이 여자는 사기꾼이야. 본명은 김영미고 너와 우리 재산을 노린 거야. 그럴 리 없어요. 리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민준이 김영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경찰이 막았습니다. 김영미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죠. 민준 씨, 이건 오해예요. 저 믿어주세요. 당신 엄마가 미친 거예요. 하지만 그때 강 실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최민준 선생님, 이걸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서류에는 김영미의 전과 기록, 신분 위조 증거, 조직적 사기 계획서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김영미가 다른 조직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까지 있었죠. 목표물 완전 함락. 설날에 서류 받아내고 튀면 됨.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놓치고 주저앉았죠. 이게 다 진짜란 말입니까? 네, 선생님. 죄송하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이 여자는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결혼 사기단의 일원이고 선생님은 그들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또 다른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가짜 부모 역할을 했던 다케시와 유코도 체포되고 있었죠. 방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들도 본색을 드러내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품이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김영미가 경찰차에 태워지기 전 마지막으로 선자 여사를 향해 외쳤습니다. 당신 후회할 거야. 아들이 평생 당신을 원망할 거라고. 당신이 아들의 유일한 사랑을 빼앗은 거야. 경찰차가 떠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죠. 민준아. 선자 여사가 다가가려 하자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과 함께 배신감이 가득했죠. 어머니는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2달 전에 우연히 그 여자가 일본어로 통화하는 걸 들었어. 우리를 조롱하고 사기 계획을 짜는. 2달이요? 2달 동안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지켜보기만 하셨다고요? 민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저를 바보로 만들면서까지. 민준아, 내가 믿지 않았을 거잖아. 증거 없이 말했다면. 그래도 말은 했어야죠. 저는 어머니 아들이에요. 왜 저를 믿지 못하셨어요? 민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는 정말 리에를 사랑했어요. 아니, 그 여자가 누구든 저는 처음으로 사랑이란 걸 느꼈다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걸 이렇게 끝내버렸어요. 민준아, 그 여자는 사기꾼이야. 너를 이용하려고. 알아요. 이제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몇 달 동안 저를 속인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민주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니? 혼자 있고 싶어요. 당분간 어머니 얼굴 보기 싫으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선자 여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아들을 지켰지만 동시에 아들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지혜가 달려왔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지혜야, 내가 잘한 걸까? 당연하죠. 이모가 아니었으면 민준 오빠가 완전히 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민준이가 날 원망해. 선자 여사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60평생 이렇게 서러운 적이 없었죠. 아들을 위해 모든 걸 했는데 정작 아들은 자신을 미워하고 있었으니까요. 강 실장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여사님, 시간이 지나면 아드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은 충격이 커서 그런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형사 생활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처음엔 현실을 부정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실을 받아들입니다. 선자 여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밖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죠. 설날 전날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 가장 슬픈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선자 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진짜 아키바 리에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 모든 사건의 진짜 마무리가 될 테니까요. 설 연휴가 지나고 2월이 되었습니다. 선자 여사는 혼자 일본 오사카행 비행기에 올랐죠. 민준이는 여전히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 달째였죠. 간사이 공항에 도착한 선자 여사는 곧바로 오사카 시내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신사이바시 근처의 작은 일본 요리점. 진짜 아키바 리에가 운영하는 곳이었죠. 리에의 부엌이라는 간판이 걸린 아담한 가게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온기와 함께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죠. 이라샤이마세. 주방에서 여성이 인사했습니다. 34살의 그녀는 단정한 흰 조리복을 입고 있었죠. 얼굴은 김영미와 전혀 달랐지만 어딘가 품이 있고 지적인 느낌이 났습니다. 혹시 아키바 리에 씨인가요? 선자 여사가 일본어로 물었습니다. 리에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한국에서 온 박선자라고 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도용한 사기꾼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의 어머니예요. 리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 일 때문에 오셨군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제 이름으로 누군가 한국에서 활동한다는 걸. 자세히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리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 문에 준비 중 팻말을 걸고 선자 여사를 안쪽 테이블로 안내했죠. 차를 드릴게요.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선자 여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영미가 어떻게 리의 행세를 했는지, 어떻게 민준을 속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체포되었는지. 진짜 리에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제 도쿄 예대 졸업장까지 위조했다니. 저는 실제로 거기서 미술사를 전공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갤러리를 운영한다고 했다고요? 네, 청담동의 리에 갤러리라고. 믿을 수 없네요. 저는 졸업 후 계속 요리의 길을 걸었는데 선자 여사는 리에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김영미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조용하고 성실해 보이는 그야말로 장인 정신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리에 씨, 혹시 한국에 와볼 생각 없으세요? 네. 갑자기 왜요? 제 아들이 그 사기꾼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진짜 당신을 만나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아서요. 리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 가게를 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처음 보는 분의 아들을 만난다는 게 제가 모든 경비를 부담할게요. 그리고 당신도 피해자잖아요. 신분 도용당한 것에 대해 한국 경찰에 진술도 해야 하고. 리에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가게 정리하고 생각해 볼게요. 선자 여사는 일본에서 일주일을 더 머물렀습니다. 매일 리에의 가게를 찾아가 식사를 했죠. 그러면서 진짜 리에라는 사람을 알아갔습니다. 리에는 일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죠. 도쿄 예대를 졸업했지만 미술보다는 요리에 재능이 있어서 요리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말을 할 줄 알아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거든요. 리에가 수줍게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약간 어눌했지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죠. 그럼 더 좋네요. 우리 아들도 일본어를 못하거든요. 아드님이 의사라고 하셨죠?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하지만 연애는 서툴러요. 그래서 그런 사기꾼한테 속은 거겠죠. 일주일 후 리에는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단 일주일만요. 그 이상은 가게를 비울 수 없어요. 서울에 도착한 리에를 선자 여사는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집에 오지 않고 있었죠. 민준아, 엄마다.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 전화를 받지 않던 민준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싫어요. 김영미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증인이야. 경찰 조사에도 필요해. 그제야 민준이 마지못해 집으로 왔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아들은 많이 야위어 있었죠. 누구를 만나라는. 민준의 말이 멈췄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는 리에를 보고 얼어붙었죠. 리에? 아니에요. 저는 진짜 아키바 리에입니다. 당신이 만났던 사람은 제 이름을 도용한 사기꾼이었어요. 민주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진짜 리에는 차분하게 설명했죠. 자신의 신분이 어떻게 도용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은 누구인지를. 정말 다른 사람이네요. 민준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 사람과 얼굴도 목소리도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요. 죄송해요. 제가 신분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아니요, 리에 씨 잘못이 아니죠. 제가 바보였던 거예요.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던 선자 여사는 슬며시 자리를 떴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죠. 몇 시간 후 선자 여사가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은 여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처음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죠. 어머니, 민준이 선자 여사를 불렀습니다. 한 달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죠. 미안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머니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선자 여사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진짜 리에는 일주일 동안 서울에 머물렀습니다.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김영미 일당의 여죄를 밝히는데 도움을 줬죠. 그 일주일 동안 민주는 매일 리에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사건 정리 차원이었지만 점점 진짜 리에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갔죠. 리에 씨는 왜 요리사가 되셨어요? 예대를 나왔는데. 예술은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저한테는 요리가 예술이에요. 매일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거죠. 멋있네요. 전 수술만 예술이라고 생각했는데. 리에가 일본으로 돌아가는 날 민준이 공항까지 배웅했습니다. 리에 씨 혹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리에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서울에 올 일이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민준 씨도 오사카에 오시면 제 가게에 들러주세요. 그로부터 석 달 후 민준은 휴가를 내고 오사카로 갔습니다. 리에의 가게에서 일주일을 보냈죠. 요리를 배우기도 하고 함께 오사카를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또 석 달 후 리에가 서울에 왔습니다. 한국 요리를 배우고 싶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민준을 보고 싶어서였죠. 2025년 겨울 민준이 선자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리에 씨와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이번엔 진짜예요. 선자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아. 내 표정만 봐도 알지. 이번엔 천천히 갈 거예요. 서로를 충분히 알아가면서. 그래, 그게 좋겠다. 2026년 봄 진짜 리에는 오사카의 가게를 정리하고 서울로 왔습니다. 강남의 작은 일본 가정식 요리점을 열었죠. 민준과 리에는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선자 여사는 결혼식장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죠. 김영미 일당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영미는 7년형, 나머지 조직원들도 3년에서 5년형을 받았죠. 피해자들이 속속 나타나면서 여죄가 계속 밝혀졌습니다. 지금 민준과 리에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선자 여사는 생각합니다. 그 끔찍한 사기 사건이 없었다면 아들이 진짜 사랑을 만날 수 있었을까 하고요. 운명이란 참 아이러니하죠. 가짜가 진짜로 이어지는 길을 만들어줬으니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자 여사가 한 선택이 옳았을까요? 자식을 위한 부모의 선택은 언제나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식을 위해 미움받을 각오를 하셨던 순간이 있으신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